안녕하세요. 알고 있는 건축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건축가 인디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기존 영상을 만들 때 점점 제 원래 의도가 아닌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자각이 들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공간편에서 스스로도 어렵다고 생각될 정도로 이론에 몰입하였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래도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한 동선인 만큼 앞으로 건축 설계와 디자인에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댓글이나 이메일로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영상이나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들을 준비가 되신 걸로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동선, 사람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이 단어는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듣게 된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확진자의 동선이 보도가 될 때 여러분은 이 확진자가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이동을 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궤적을 상상하시게 될 겁니다. 이처럼 동선은 일상생활의 움직임이 선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그 동선이 나타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른 새벽에 여러분이 해변가에 벽사장을 걷게 된다면 자기가 걸어온 뒤에 발자국을 보시고 나의 궤적이 동선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실 겁니다. 이처럼 동선은 궤적, 발자취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단어와 더불어 건축에서는 circulation, architecture flow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편적으로 이 동선이 사전적 의미를 갖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서는 건축물의 내외부에서 사람이나 물건이 어떤 목적이나 작업을 위하여 움직이는 자치나 방향을 나타내는 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사람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선 이외에 물건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요. 건축에서 이 물건의 움직임이라고 한다는 것은 차량처럼 이동하는 물체, 즉 기차나 비행기나 이런 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백과에서는 사람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선으로 1927년 브루노 타우트와 1928년 A 클라인에 의해 도입이 되었는데 짧고 단순한 글수록 또한 각종 계통이 분류될수록 좋다는 말은 동선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선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는 건축에서는 circulation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circulation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irculation은 일반적으로 순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혈액순환계라고 하죠. 이처럼 이런 의미를 건축에서 동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주목적이 혈액순환계처럼 건물 내외부에서 사용자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circulation은 여러 가지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 사람이 많을 경우에 그 빈도에 따라서 주동선, 부동선이 있고요. 그리고 거리가 있습니다. 긴 동선이 있고 짧은 동선. 그 다음 하중이 있는데 이것은 이동하는 물체들의 총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집으로 가는 경우에는 그만큼 복도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동 공간이 커져야 합니다. 이처럼 하중은 이동 공간의 크기를 좌우를 해줍니다. 아울러 이런 서큘레이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먼저 동선의 위험함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례로서 병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에는 일반적으로 의사와 환자, 중환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빈도로 봤을 때 주동선은 많은 수가 있는 환자 부분이 주동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선인 의사가 병원을 관장하기 때문에 즉 수술실, 병실 뿐만 아니고 일반 사무실 그리고 약품 창고라든지 기계전기실까지 모든 시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선이 마스터 동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부 동선에 관계없이 동선의 유함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개별 동선 부분입니다. 먼저 환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환자 중에서도 중환자, 일반 환자, 방문 환자, 그리고 방문객도 있고요. 이렇게 환자 부분에도 각각의 특성이 따라서 개별 동선이 있는데, 이 동선을 유연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은 특히 중환자가 일반 환자들을 섞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서이죠. 이처럼 동선은 개별 동선을 고려함으로써 동선을 유연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별 동선을 고려한다는 것은 즉 동선을 다시 또 정리한다는 또한 특성이 도출이 됩니다. 사용 목적별로 동선을 구분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용 목적별로 동선을 구분하는 이유는 이동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방금 중환자가 일반 환자에 비해서 교차 오염을 막는 것처럼 말이죠. 그 병실뿐만 아니고 일반 건물에서도 주로 차가 많이 들어오는데 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을 구분하는 것이 이동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동선을 정리하는 이유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선을 정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동선 거리의 가까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선 거리의 가까움을 설명하기 위해서 서큘레이션이 되는 혈액순환계의 인체의 오염도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이시는 이 혈관들은 이것을 다 이어버리면 지구의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12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길이의 혈관에 혈액을 순환시켜야 되는 심장은 그 체계가 확실히 뭔가 거리가 치밀하게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야만이 이 심장 하나로 모든 혈관에 모세혈관 것이 혈액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대동맥에 모세혈관이 가까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건물 내에서도 동선 거리는 가까워져야 합니다. 이처럼 순환을 원활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선 거리에 가까워져야 되는 것인데, 제가 사료로서 주부의 동선이라고 했지만 그보다 최근 예정 프로그래밍 냉장고를 부탁해를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통 요리사가 조리하는 시간이 1시간 내지 2시간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요리가 그 드라마에서는, 예능에서는 15분 만에 끝납니다. 이것은 그만큼 동선을 매우 간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물건을 가져오는데 냉장고로 가는 시간도 없고, 그리고 물건을 개수하기 위해서 뒤로 돌아보는 시간도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동선거리가 상당히 가까우니까 효율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만큼 효율성을 높이는 것, 그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동선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에 있습니다. 아울러 동선거리가 가깝다고 했을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피난 부분입니다. 즉 짧은 거리에 짧은 시간으로 비상계단으로 간다든지 그리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피난 동선이 사람들이 가장 짧게 간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의 동선이 직선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100m 달리기 하는 친구들을 본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직선으로 거의 일정하게 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가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본능적으로 곡선의 형태를 띠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선의 피난 동선 궤적의 특이성을 가지고 설계를 한 건물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병동부가 마른 목골을 이루고 있는데요. 남쪽에는 일반 환자 병동실이 있는데 여기는 뛰거나 걸을 수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인간의 특성을 반영해서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해당되는 마른 목골의 복도를 곡선의 형태의 복도를 두었던 것이고요. 근데 다만 중환자실이 북쪽으로 둔 이유고, 그리고 중앙에 엘리베이터하고 가까이 둔 이유는 중환자는 뛰거나 걸을 수가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두 사람의 도움을 받고 세 사람이 동시에 움직여야 피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환자는 엘리베이터와 가까운 동선, 즉 북쪽에 해서 엘리베이터와 가까운 동선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동선의 궤적이
건물의 형태까지 미치는 또는 동선거리에 가까움을 주목적으로 하다 보니 병동구가 이렇게 마루목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동선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혈액순환기에서 심장의 역할이 뛰는 만큼 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에너지는 자체 중량,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중이 커면 클수록,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체의 총합이 커면 클수록 이동 공간이 커져야 되는 뿐만 아니고요. 그리고 이동 거리에 따라서 실제적인 사람의 에너지 소비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형 박물관의 경우를 보면은 워낙 많은 유적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본다고 해도 다 보지도 못한다고 할 정도로 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박물관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은 2시간짜리 코스를 두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4시간짜리 코스 티켓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동거리에 따른 상당한 에너지 소비를 고려해서 동선을 건물 자체 내에서는 대형 박물관이기 때문에 많은 유적을 가지고 보관해야 되는 그런 보관 기능이 주우선이다 보니까 동선을 짧게 짧지는 못하지만 이처럼 관리 효율성으로서 동선 거리를 짧게 해서 그 에너지를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공간과 공간 연결하는 요소에서 동선의 편리함까지 또 다른 서큘레이션에 대한 5가지의 특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영상을 조만간에 바로 올리도록 할 테니 여러분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